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선택 미적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수능 닮은 꼴이라고 했죠.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수능 닮은 꼴은요, 딱 3개가 있습니다. 첫째, 작년 직전 기출문제. 그 다음에 사관학교 문제. 바로 그 해 연도거 보면 돼요. 그 다음에 9월 모평. 이 90문항만 잘 공부, 저희 스크랩 90 아시나요? 그것만 잘 공부하면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 등급을 2단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고민했어요. 이걸 다 풀어줄까? 1분만 할까? 아니요, 다 풀어줄 거예요. 왜? 생략한 것이 수능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열의 극한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 유리화시키는 방법을 쓰죠. 자, 그런데 저는 그 방법을 안 쓰고요.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제 방법이 좀 독특하고 빠르게 나옵니다. 안으로 집어넣었더니 루트 4n의 제곱, n이 안으로 들어온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n 되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n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루트를 벗겨주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되죠. 따라서 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더니 2n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하면요, 16분의 1이 없었는데 들어갔으므로 마이너스 16분의 1이라고 하면 되고, 마이너스 2n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n을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냥 날려버리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제곱과 루트 따라서 나는 근사적으로 2n 플러스 4분의 1이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n이기 때문에 n을 하나씩 크게 해주면 어디로 가까이 가버립니까? 4분의 1로 가까이 갑니다. 예,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왜 이렇게 했죠? 혹시 여러분 기하에서 쌍곡선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때 이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자, 알아두면요, 편리하게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유리화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덜 걸립니다. 자, 그 다음은 24번입니다. 정적분을 왜 배웠니? 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거리 구하기 위해서요, 넓이 구하기 위해서요, 부피 구하기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급수의 합을 정적분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가만 봤더니 n분의 k 그리고 n분의 1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식을 고쳐서 새로 만들었더니 다음과 같이 제가 원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와 쭉 주어졌을 때 n분의 1이라고 하는 요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n분의 k일 때 함수의 값이요. fn분의 k, 저 f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gn분의 k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면 이런 직사각들의 넓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따지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살짝 고쳤더니 k가 1부터 n분의 k는 제로로 갑니다. 따라서 0에서부터 k가 n까지 n분의 k는 1로 갑니다. 0에서 1까지. 그럼 나는 어떤 직사각형을 다 더한 거니? 이 x 곱하기 fx니까는 나를 몽땅 다 더해서 인테그랄 모아놓은 겁니다. 됐어요. 급수를 정적분으로 나타낸 거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x제곱과 지수함수의 합성인데, 합성함수에 대한 적분은요, 치환적분인데 이건 바로 해도 되죠. 나 미분하면은 2x가 나오는데 2가 없었어요. 그러면 2분의 1 밖에 있는 것으로 보고 부정적분으로 바로 고쳐주면은 2분의 1, 2의 x제곱, 제로에서 됐습니다. 따라서 계산했더니 2분의 1, 2 마이너스 2분, 오케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정적분과 급수와 정적분. 이것 역시 2025학년도 수능에서 식만 fx 식만 다르게 해서 출제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그 다음 또 25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분법 중에서 꼭 물어봐야 될 것이 있다면요, 그 많은 것 중에서 2가지를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법, 그리고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이 중에서 2가지를 반드시 물어봐요. 근데 매개 변수 함수 미분법은 지금까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 또 나올 가능성 5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라면은 음함수 미분법은 좀 어렵기 때문에 뒤쪽에 4점짜리로 나오고 역함수 미분법이에요. 자, 볼까요? fx가 이와 같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함수를 gx라고 하죠.
hx가 2와 같을 때에 h 프라임 ln 4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죠. 예, 합성함수 미분법에 따라 h 프라임 x 여러 가지 미분법 다 물어봤네. gx 곱하기 g 프라임 x이기 때문에 우리 뭘 구하면 됩니까? x에 ln 4를 대입한 값이 뭔가를 찾아내면 되니까 요거 어떻게 하면 되죠? 예, f의 역함수였기 때문에 이 함수 값이 ln 4가 되는 경우, 내가 2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x에 ln 2를 넣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f ln 2라고 하는 값이 ln 4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해결이 되어버렸죠, 그죠? x ln 4 대입했잖아. 그 다음에 미분한 것이니까 g 프라임 ln 4라고 하면 역함수 미분법에 따라서 바로 나는 f 프라임 ln 2분의 1입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자, f 프라임 x는 저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법에 따라 나중에 역수로 되어 있네요. 오케이, 나는요 2의 x승 플러스 2에다가 2의 x승입니다. 예, 로그함수 미분법 알잖아. 근데 이 자리에 x에 얼마를 대입한 거예요? x 자리에 ln 2를 가져다 대입한 것이기 때문에 살짝 계산해 봤더니요 얼마인지 확인됐으면 2분의 4, 2가 돼.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h 프라임 ln 4라고 하면요 밖에 2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값이 ln 2였고요. 그 다음에 나 계산한 것이 2였기 때문에 따라 4 ln 2입니다. 옳지 확인되었습니까? 자, 이 문제 하나로 많은 걸 물어봤죠. 합성함수 미분법 들어가 있어요. 역함수 미분법도 들어가 있어요. 로그함수 미분법도 들어가 있어요. 지수함수 미분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분법과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을 총망라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수능 닮은 꼴이에요. 간단하면서도 모든 걸 다 물어봤잖아요. 자, 그 다음은 26번 보겠습니다. 26번은 삼각함수의 극한인데 과거 문제하고는 많이 다르죠. 과거는 이 도형 냄새가 나는 그림을 주고 뭔가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함수 단원이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뭔가 물어봤어요. 자, 볼까요? 그림처럼 A라고 하는 점이 있다. A점의 x좌표는 t라고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이 함수 그래프와 만난 점을 b라고 했고 이 탄젠트 그래프와 만난 점을 c라고 하였습니다. b를 지나면서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OC와 만난 점을 D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삼각형 OAB의 넓이, 삼각형 OAB의 넓이, 예, 바로 T에 관한 식으로 바로 나왔네. 밑변 길이가 T이고 높이가 sin 2분의 T입니다. 그놈을 FT라고 했어요. 내가 FT이다. 그 다음에 삼각형 ACD, 이 삼각형의 넓이를 GT라고 했습니다. 그때 T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에 저 극한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죠. 예, 선생님 확인됐습니다. 가만 봤더니요. 이 GT를 구할 때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나를 빼주면 되는데 요놈 넓이하고 즉 삼각형 OAT 넓이하고 OAB 넓이가 같습니다. 옳지. 자, 그럼 너부터 한번 해볼까? 너 어떻게 되지? 밑변 길이가 t요. 근데 2분의 t가 자꾸 나오잖아. 그래. 2분의 t를요, 세타로 바꾸겠습니다. t가 0으로 가면 세타 또한 제로로 가기 때문에 세타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익숙한 상가함수 표현을 고치겠습니다. 그랬더니 ft는 바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옳지. ft는 이와 같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gt는 어떻게? t 곱하기 탄젠트, 즉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자, 오른쪽 살짝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나를 뺐는데 요놈하고 같아요. 세타, 사인 세타와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가? 공통을 밖으로 빼내서 묶으려고 하는데 저는 세타, 탄젠트 세타를 밖으로 빼낼게요. 그러면 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옳지 되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보십시오. 상가함수 극한에서 이미 아는 것이 있죠. 세타분의 사인 세타 1로 수렴해요.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1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옳지. 그러면 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구하고자 이 식의 표현을 바꿔봤더니요. 나는 세타 제곱 사인 FT요.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GT는 세타 탄젠트 세타.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스. 이제 답이 얼마인지 벌써 눈에 보이죠? 세타 세타 하나씩 약분해버리고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는 1로 수렴하고요. 세타 제곱은요. 사인 세타 제곱. 세타 제곱하고 같기 때문에 내가 2분의 1로 수렴하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은 2분의 1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본 기초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달라진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한 수능 문제의 경향입니다. 원무 삼각형 이렇게 그림을 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함수 단원이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주고 뭔가 삼각함수식으로 표현해서 극한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달라진 수능 경향 이미 사관학교에서 한번 연습했기 때문에 수능 때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27번은 선택 미적분의 정적분의 활용이 수 2의 정적분의 활용과 크게 다른 점이 뭐가 있니? 라고 하면 딱 두 가지 있어요. 수 2에서 정적분의 활용으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 또는 움직인 거리 구하는 것이 있죠. 선택 미적분에서는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곡선의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입체 도형의 부피입니다. 자, 볼까요? 주로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부분적 분법입니다. 자, y 이퀄 이것과 x축 및 직선 x 이퀄 1, x 이퀄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다. 이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다. 입체 도형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죠. 예,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인 한 변의 길이가 바로 이놈이겠네. 예, t일 때 잘라나면 그렇게 되겠죠. x일 때 잘랐으면 그렇게 되겠죠. 1에서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나를 제곱시키면 되니까는 x제곱분의 1 ln x 플러스 1 오케이 되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로그 함수의 적분은 부분적분법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너는 뭘 미분하면 되겠지? 예, 마이너스 x분의 1을 미분하면 됐고 나는 그대로 오케이. 나 부분적분법에 따라 나는 마이너스 x분의 1 ln x 플러스 1이고요. 자, 1에서 3. 자, 그 다음에 또 특별합니다. 그 다음에 나 이거 적분한 거 있고 이거 미분하면요. 예, 로그함수 미분법에 따라 x 플러스 1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버렸고 1에서 3까지 x 플러스 1분의 1 dx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죠? 자, 이렇게 분수꼴로 주어진 것은 x분의 1이 로그의 더함수니까 이항 분리를 시킵니다. 옳지. 자,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은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ln 4. ln 4를 ln 2로 고치면 3분의 2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그대로 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고쳐지니까. 그 다음 또 계산하면 1 집어넣고 플러스가 되어버렸고 ln 2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계산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나는 ln x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이 부정적분인 오케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값을 넣고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 몫으로 놓을게요. 답지에서 이것과 같은 값을 찾아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3분의 1 ln 4분의 27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답은 찾아냈습니다. 자, 뭘 물었는가 보세요. 입체 도형의 부피입니다. 축의 수직인 단면이 넓이를 구하기 좋도록 정사각형, 직사각형 또는 삼각형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럼 나를 계산하면 돼. 무슨 적분법? 부분적분법. 이거는 뭐? 로그 함수로 적분되는 거. 이항 분리시켜서 한다. 예, 기본 기초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혹시 반수하는 학생이 있다면요. 뭐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한 달만 딱 공부하라고 내가 권한다면 뭔가 하면 수능 특강입니다. 그 수능 특강에 기본 예제하고 유제만 보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28번은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같은 등식을 만족한다. 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이 포함된 함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x에 제로 대입하면 0 되어버리. 그러면 a 값이 벌써 구해지네. 그 다음 나를 t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t 붙은 거, x 붙은 거 분리해서 미분을 거듭하면 fx나 f'x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곡선이 구해질 것이고 a 값을 구했을 것이고 여기에서 접선,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고 곡선과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였기 때문에 그냥 계산만 바로 하면 되네. 예. 자, x에 뭘 대입해요? 0을 대입했더니 좌변은 제로가 되어버렸고 우변에 0 대입해서 1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a이기 때문에 a 값이 얼마인 것을 알았습니까? 예,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은 나를 미분하는데 두 개 분리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거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은 분리시켜서 계산해 보십시오. 이거 하다 보면은 미분을 두 번 해버리면 바로 인테럴 0에서 x까지 ft, dt가 되어버립니다. 미분 두 번이 아니라 미분 한 번 해버리면 바로 이렇게 돼요. 그건 분리해서 해보세요. 앞으로 이런 꼴이 나오면요. 이런 꼴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된다. 이제 바로 써먹어도 돼요. 자, 그 다음 풀어서 미분하면 된다 그랬어요. 2x이고 마이너스 2입니다. 자, fx가 뭔지 찾아내야 되죠. 또 미분하면 되겠네. 또 미분했더니 fx는 4, 2에 2 오케이 되었어요. 자, 이런 지수 함수네. 그리고 이 점에서 접선이네. 그러면은 계산할 때 필요한 계산만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예, 지수 함수 그래프 이와 같이 나왔을 거예요. 제로일 때 얼마? 예, 4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가 A점이었죠. 자, 이 점에서 접선이요. 예, 됐어요. 이걸 구하라는 거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네. 그래, 그럼 또 미분하죠. f'x는 8, 2에 2x. 그래,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계산하였더니 접선의 방정식은 2의 제곱분의 8, 그리고 x.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의 제곱분의 4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 제곱분의 10이 끝 됐어요.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넓이 S는 식만 제가 써놓을 테니까 답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은요.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곡선의 식 4, 2의 2x 접선의 방정식 2 제곱분의 8x 마이너스 2 제곱분의 12dx 오케이 되었어요. 이거 그냥 바로 부정적분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계산해보면 답이 얼마가 나온 거예요? 2 제곱분의 10이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예요. 어떻게 했느냐. 자, 이와 같은 꼴이 나오면은 x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분리를 한다면 미분하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수탁에 다뤄봤기 때문에 거의 공식처럼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분했어요. 또 미분했어요. 그래서 fx 구해서 그 나머지는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바로 해결하면 되니까는 그냥 바로 해결돼 버리죠. 예. 자, 그 다음 29번인데 29번이 아마 그중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제 유튜브 강의를 몇 번 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상한 요령을 전혀 부리질 않습니다. 문제 중에 힌트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x에 대한 방정식, 2차 방정식이네. 두 근의 알파, 베타예요. 그러면 저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저 2차식이요. y equal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이와 같이 아래로 볼록하고요. 내가 알파이고 내가 베타입니다. x축이고요. 그런데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놈 길이에요. 꼭지점의 값이 x가 얼마일 때인지 벌써 확인이 됐죠. 두 개 중점이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일 때예요. 자, 그런데 이 간격이 얼마인가 하면 잘 보세요. 나이도 요거 빼버려요. 그럼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이 창의 개수가 얼마예요? 1. 제 두 달 전에 아니다. 어디서 했는가 하면 KM가 뭔가 제 애들 유튜브에 보면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이 창의 개수가 뭐니? 예. 요 놈의 길이와 요 함수 값이 b 제곱에 요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한 것이 중학교 책에 있습니다. 아니면 나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그럼 요 놈의 제곱이 요 길이가 바로 요 놈의 함수 값이 바로 뭔가 하면 요 놈 제곱시켜서 이 창의 개수 1이야. 예, 그 값에 밑으로 내 부호를 바꾸면 돼요. 아, 여기 있네. 바로 이놈이 그거예요. 저걸 제곱해서 4로 나누면 되네. 따라서 이 꼭지점의 함수의 값은 얼마인 거?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입니다. 다시 이걸 어디서 금방 찾아내지. 중학교 2학년 책에 이 함수 그래프 그리는 기본 원리를 한번 보세요. 그 모르면 다 대입해서 확인해야 돼요. 저렇게 주어졌으니까 이거 대입해서 값과 완전 제곱을 고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함수 fx는 봤더니 이 이차함수와 사인의 합성 함수입니다. C에서 그 값이 합성 함수든 뭐든 미분간하는 함수 그 값은요 미분계수 제로일 때입니다. 그럼 미분해 보면 돼요. 자, 그 값을 갖는 C 중에서 이 구간 안에 속하는 모든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n개가 나온다. 그 n개의 그 값을 다 더하고 1-n을 곱하면 어떻게 되니라고 물었어요. 예, 그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해 보겠습니다. f'x라고 하면은 2x 플러스 a 그리고 코사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입니다. 내가 제로 되는 점 찾아서 부호 변하는 점 구하면 되죠. 여기 있네. 뭐예요? 꼭지점이요. 여기 벌써 하나 나왔어요. 요 점일 때. 그 다음은 코사인 값이 제로가 되는 경우라면요. 이 값이 얼마일 때? 알파 베타 구간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다음과 같을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이와 같을 때입니다. 자, 이 값을 가만 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경우 안에 들어와 있으면 두 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일 때도 저 코사인 값 제로이니까는 그 값을 갖는 점임이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은 또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일 때도 그 값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는 이것보다 더 작기 때문에 없어요. 확인되었습니다. 미분계수 제로이면서 부호가 변하는 점을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점의 x값이요. 따라서 n의 개수는 몇 개요? 7개입니다. C1부터 C7까지요. 그럼 그 점에서 그 값은 어떻게 되니? 여기 사인 값이요.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요. 사인 마이너스 2분의 3은 플러스 1이요. 이 사인 값 얼마요? 마이너스 1이요. 이거 사인 값을, 그건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그러면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1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자 마이너스 1 2개 플러스 1 2개 없어졌고 마이너스 1 2개 남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남았어요. 그럼 남은 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예, 끝났어요. 답은 15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상한 방법을 제가 쓰진 않았죠. 그 값이에요. 미분계 제로 인정 그냥 그대로 찾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특별하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중3 지식을 이용한 거예요. 중3 교과서나 이 참수에 대해서 y equal ax 제곱에서 a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거를 다시 설명할게요. 이렇게 이 참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꼭지점에서부터 x만큼 떨어졌을 때에 그때 함수 값이 x제곱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a예요. 함수 값이 요 거리 제곱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이 창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바로 제가 찾아낸 거예요. 이거 본 적 있죠? 중3 교과서에서. 이 함수 그래프 설명할 때 이 그림과 함께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해결했죠? 미분하면 돼요. 그 값의 뜻이 미분계수 부호 변하는 점. 그래서 미분계수 제로 인정을 먼저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수열의 극한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등비수열의 극한도 들어가 있고 연속이라는 조건도 있고 합성함수도 있고 최대치수도 물어봤습니다. 자, 볼까요? K는 양수입니다. K는 양수고 2차 함수 fx라고 했어요. gx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선체에서 연속입니다. 옳지. 요놈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죠. 등비수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x-2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로 구분합니다. 내가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이놈이 없어지고 내가 무한대로 하기 때문에 x-2의 절대값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x-2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요. 자, 그 다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제로로 가버리니까는 k분의 fx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경우? x-2의 절대값 1보다 작을 때요. 근데 gx가 연속이라고 했네. 그러면 1 되었을 때 대입한 값하고 크고 작을 때 좌우극한에 내가 1 되는 경우도 1 나오네요. 오케이.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찾아낸 것이 있네. 불연속 1조짐이 보이는 것은 경계점은 1과 3일 때입니다. 1과 3일 때 함수가 좌우극한이 죄다 같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1일 때 뭐예요? 좌극한 살펴봤더니 1, 3일 때 우극한도 1입니다. 그럼 1 대입하면 이것도 반대쪽 극한이요. 따라서 k분의 f1의 값 그리고 k분의 f3의 값 1이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네. 그 점 메꿔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1일 때 k 플러스 1분의 절대값 f2 다 같은 값이 되어버립니다. k 플러스 1분의 f 절대값 f4 다 같아집니다. 얼마로? 1로 죄다 같아져야 돼요. 왜? A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1일 때 좌우극한 함수가 3일 때 좌우극한 함수가 모두 다 같아지도록 했다. 이와 같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됐습니까? F1과 F3의 값은 K가 되었기 때문에 Fx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네요. A, X-1, X-3 플러스 K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놓고 문제를 계속 보자. 닫힌 구간 1, 3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이 각각 이와 같다. 그러면 Fx는 2차 함수니까는 이 범위 안에서 gx의 범위를 알아내면 되니까 1, 3 사이였어요. 1하고 3일 때는 이미 그 값이 1인 걸 알았습니다. 호수에 더 큰 값이 있는지 작은 값이 있는지 이 fx를 가지고 찾아내야 되겠네요. 옳지. 쌤 1, 3 사이니까는 나만 따지면 돼요. 그리고 이거 그때 여기 값 있어요. 이것도 따지면 되고 그 값이 1, 3일 때 함수값 또한 얼마인가 넘어갔더니 k가 나왔고요. 뭐요? gx 값의 범위를 구하려고요. 그러면은 그 구하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겠네. 요거 따져볼까요? 알겠습니다. f2의 절대값, f4의 절대값이 k 플러스 1로 죄다 같습니다. 2 대입해서 그 절대값 만들고 4 대입해서 절대값 만들었더니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옳지. K는 양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두 개가 부호가 같을 수는 없겠죠. 한쪽은 부호가 다릅니다. 플러스 계산한 것을 여러분 몫으로 놔도 될까요? 그랬더니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K 값이 1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fx 값은요. x가 1에서부터 gx요. gx는 바로 뭔가 하면 그 범위 안에서 1일 때 함수값 k가 1인 것을 계산은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 금방 나와요. 그 다음에 3일 때 함수의 값도 1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 안쪽에서는 이거잖아요. fx.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일 때 최대값인데 2가 나와. 옳지. 이 범위 안에서 gx 값의 범위는 1보다 크나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확인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바로 fx입니다. 1과 2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2입니다. 어땠어요? 따라서 10 곱하기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라고 하면 10 곱하기 라지 m 스몰 m 2, 1 오케이 30이에요.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너무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혹시 풀이를 하셨습니까?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킬로문항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자, 연속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도록 하면 됩니다. fx라는 이 함수를 주어진 이 조건식에서 찾아낸 거예요. 자, 이 과정은 제가 자세한 과정을 안 보였습니다. k가 양수라고 했잖아. 두 개 부호가 같을 때는 아마 안 구해질 거예요. 다를 때는 이렇게 해서 하면 바로 구해지니까 이 과정만 여러분이 다시 복습하면서 확인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과 탈문골인 사관학교 선택 미적분 문제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사관학교 신입생 선발시험의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일부 4점짜리 문항 몇 개만 할까? 전부 다 할까? 그런데 이 사관학교 시험은 수능 달문골입니다. 수능과 달문골은 사관학교 시험하고 9월 모평입니다. 잘 공부해 두셔야 하기 때문에 23번 문제부터 빠짐없이 다 함께 살펴보고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될지도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23번에 다음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49, 7분의 3을 따를 때에 vex, 저 확률 변수 x의 분산의 4배를 구하라는 거네. 예, 이항분포에 대한 거 반드시 수능에 나오면 평균을 묻거나 분산을 묻는 경우입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나 이것은요 vex라고 하면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들이었기 때문에 2가 밖으로 나와 4가 되고 vx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은요 그냥 문제풀이 답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능에 나올 것을 지금 미리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 이것의 정의는 기본 공식이 NPQ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가져다 대입하면 4 곱하기 49 곱하기 7분의 3 곱하기 7분의 4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바로 답이 나와버렸죠. 예, 48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예, 수능에서도 제가 감히 예언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주고 평균이나 분산 또는 그 변형된 평균이나 분산을 물어보는 문제, 기본 공식만 잘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기본적인 확률의 덧셈 정리 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죠.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독립이면 뭐예요? 어느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때 확률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나 2분의 1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이기 때문에 나 이 얘기는 A 사건의 확률하고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 계산의 기본 원리에 의하면은 이거 역시 수능에 출제 가능해서 99%입니다. 이것의 계산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은 A 사건의 확률 플러스 B 사건의 확률에다가 그리고 A, B 동시라는 사건의 확률 이와 같이 이렇게 계산하죠. 그런데 A와 B가 독립이라고 하면 바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하면 나는 이와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 됐어요. 요즘 이 문제들이요 그다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되겠죠. 내가 10분의 7이고요. 그리고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똑같기 때문에 왜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B라고 하죠. 자, 그럼 내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마이너스 1, 오케이 되었어요. 자, 연립해서 풀면은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B 값이 5분의 2라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능에 나올 문제, 기본 원리를 예상한 거예요. 독립이라는 조건을 주고 독립의 뜻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이런 거 같다는 걸 알고 있는가? 두 사건 A, B가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알고 있는가? 확률 계산의 기본 등식 원리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5번입니다. 이항 정리 역시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수능에서는 지금 이 식보다는 간단하게 주어질 겁니다. 자, 이것을 전개하였을 때 y5승분의 x4승의 계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죠. 야, 이거 복잡하게 돼 있네. 자, 그럼 앞에서 말이에요. 4개 중에서 r개를 x제곱에서 뽑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y를 뽑아온 것은 4-r개이겠죠. 그 다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항 정리에서 일반항이요. 그 다음 여기는 5개 중에서 s개를 x분의 2에서 뽑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y제곱분의 1은 5-s일 것입니다. 자, 이제 계수를 맞추면 돼요. x에 대한 계수가 어떻게 되도록? 4가 되도록. 자, x 계수를 봤더니 2r이고 x 계수를 봤더니 마이너스 s죠. 예, 내가 바로 4가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y의 계수를 봤더니 4-r이고 그 다음 요거 봤더니 마이너스 2에다가 5-s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도록?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하는 r과 s를 찾아내면 됩니다. 한 단계 높은 형식의 문제였습니다. 그 계산은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는요. r이 아마 3이 나올 것이고요. s가 2가 나올 거예요. 예, 그건 바로 여러분 풀 수 있으니까 지금 문제 풀이 시간 아니고 수능에 적중될 내용을 저와 함께 보는 거예요. 이항 정리요. 좀 복잡한 식의 이항 정리요. 일반항을 이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전개하면 이와 같은 항이 나오는가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그 계수를 물었기 때문에 계수이기 때문에 숫자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죄다 계산하면 되죠. 따라서 4 콤비네이션 3 곱하기 5 콤비네이션 2 곱하기 2의 제곱 4 오케이 됐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요. 나 이거 4고 160이라는 걸 찾아내죠. 자, 숫자들이 조금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러나 실제 수능에서는 이항 정리라고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간단한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원리는요. 일반항이요. 이항 전개했을 때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6번 정규분포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한 기본 원리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정규분포에서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거 이것만 잘 알아놓으면 되죠. 자, 문제 차분히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사관학교 생도의 일주일 수면 시간에 그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45이고 표준 편차가 1시간입니다.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자, 여기서 이모의로 36명의 표본을 이모의로 추출했어요. 그럼 표본의 크기가 36입니다.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면 x바는 여전히 정규분포이고 표본 평균의 분포요. 모집단이 정규분포이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이다.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는 내용이 있죠.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습니다. 분사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36분의 1, 즉 6분의 1의 제곱, 표준 편차는 6분의 1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때 뭘 구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표본 평균이 즉 x바라고 하는 놈이 이것 이상, 이것 이하가 될 확률을 물었기 때문에 정규분포 x바입니다. 평균이 얼마인가 하면 45시간입니다. 표준 편차가 얼마인가 하면 6분의 1입니다. 자, 얼마 이상? 44시간 45분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만큼 45 마이너스 시간 단위를 해야 되니까 45분은 4분의 3.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45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45분 20분이니까 45에다가 20분을 시간 단위로 나타내면 3분의 1. 오케이 되었어요. 그럼 표준 정규 분포로 고치는데 마이너스 4분의 1은 여기에 얼마를 곱하면 되는 1.5요. 따라서 마이너스 1.5 z값이 이놈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2를 곱하면 됩니다. z는 1. 오케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확률입니다. 정규 분포의 확률이요. 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요. 제로에서 1.5까지의 값인 이놈과 제로에서 2까지 값인 이놈을 더해서 계산해주면 되고 답은 0.9104입니다. 자, 표본 평균의 분포.
모집단이 정규분포이면 표본평균단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다음에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와 같이 표준화시켜서 Z값이 어떤 범위에 있는가를 따라서 구해주고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면 됩니다.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간략간략하죠. 예, 안 어려워요. 수능이 이 사관학교 시험 문제보다 어렵게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까다로워집니다. 자, 집합 X는 1, 2, 3, 4, 5다. 이것을 위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 함수의 개수예요. 정역이 1, 2, 3, 4, 5고 공역도 1, 2, 3, 4 이렇게 몇 개 없을 때는 그냥 그림 그려서 화살표로 연결하면 됩니다. 첫째 조건을 봤더니 1, 2, 3에 대해서는 이와 같다. 아, 뭐예요? 1부터 3까지는 4, 1부터 4까지는 감소하면 안 된대. 5일 때는 아무 말을 안 했네. 5일 때는 자유롭게 하면 되겠네. 자, 함수 F의 치역의 원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에 물어볼 겁니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입니다. 그렇게 되는 함수가 몇 개나 나옵니까? 라고 물었는데 F라는 함수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입니다. 1, 2, 3, 4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1, 2, 3, 4에 대해서는 가조건에 의해서 F1의 값. 예, 빠르게 문제 푸는 것보다 담겨져 있는 원리 어떻게 풀이하는가입니다. 내가 제일 작아봤자 1이고 내가 제일 커봤자 5가 될 거예요. 그런데 F5의 값은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택하면 됩니다. 5가지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되겠죠. 그러나 치역의 원소가 2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5개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되는 2개를 한번 택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1, 2, 3, 4 중에 적당하게 칸을 나눠서 너희들은 작은 쪽으로 가라. 너희는 큰 쪽으로 가라. 이렇게 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5는 아무 데나 가면 돼요. 옳지. 그러면 알았습니다. 치역의 원소 2개를 고르는 방법은 1, 2, 3, 4, 5 중에서 2개를 고르자. 그런 다음에 1, 2, 3, 4가 그 두 값을 크기 순으로 나눠 가지죠. 그럼 이렇게 잘라서 작은 쪽으로 큰 쪽으로 갈래? 이렇게 잘라서 갈래? 이렇게 잘라서 갈래? 예, 3가지가 생겼죠. 예, 3가지. 이거 뭔가 하면은 어딘가 여기에 등호는 2군데 성립, 한 군데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고르는 방법이에요. 2군데는 등호가 성립해야 되고 하나는 등호가 아닌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 3가지. 자, 그럼 F1, F2, F3, F4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은 F5의 값을 어떻게 하면 되니? 이 F5는요, 치역은 이미 이렇게 돼서 채워졌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이 중에 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와 같이 가면 됩니다. 됐어. 자, 그런데요, 또 다음 같은 경우가 있어요. 나 1, 2, 3, 4가 몽땅 한 곳으로 다 가보죠. 어느 한 곳으로 다 갔다고 하죠. 5개 중에서 어느 한 곳으로 다 가버렸다. 다 등호 성립해버렸어요. 그러면 치역이 하나밖에 확보 안 됐죠. 5가 또 다른 치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4개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옳지, 되었어요. 간단하게 경우에서 곱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했죠. 답을 구해주면요, 80까지가 나올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크게 까다롭지 않죠. 예년에 비해서 쉽게 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수능 또한 이런 식으로 불편하지 않게 나옵니다. 5개인 원소에서 5개인 원소 함수 개수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실제로 화살표를 연결해서 그려보면은 어떻게 택하면 되는가, 택해진 것을 어떻게 나눠서 분배시키면 되는가, 그러면 남은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걸 정하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28번 볼까요? 28번은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 문제들이죠. 자, 숫자 1, 2개, 2, 2개, 4, 4개가 하나씩 적혀 있는 7장의 카드가 있다.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자, 일렬로 나열하니까 순열이네요. 근데 같은 것이 있네.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겠다. 이때 서로 이웃하는 2장의 카드에 적혀져 있는 두 수의 차가 각각 A, B, C, D, E, F라고 하죠. 그 사이사이 차니까 6개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나열하면 여기의 차이는 3이 나왔고요. 여기 차이는 1이 나왔고 여기 차이는 1이고 여기 차이는 3이고 여기 차이는 0이고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6개의 차의 합이 짝수가 되는 카드를 나열하는 방법에서는 몽땅 다 나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라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내가 어떻게 짝수가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6개 합이 짝수라면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하나도 없거나 2개이거나 4개나 짝수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예를 든 것의 홀수를 받은 1 양쪽의 홀수입니다. 1 양쪽의 홀수는 오케이 합이 짝수 옳지 그러면 1이 어디 있느냐를 따지면 되겠네. 1 양쪽의 것은 분명히 홀수가 되어버리는 거. 그래. 그러면 그게 맞도록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앞에 있고요. 가운데 있고요. 끝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앞에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몇 가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으려고 해요. 자, 우선 이 예를 들은 거 보면 4하고 2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가 있죠. 내가 4가 있고 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안에는 1 2개와 그리고 2 남은 것 하나와 4 2개를 나열하면 되는데 1이 붙어 있더라도 홀수는 하나 2개. 1이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상관없다. 지금은 1이 떨어져 있지만 1이 붙어 있더라도 옆에 이웃한 수와 차가 홀수인 경우는 붙든 말든 여기 하나 2개이기 때문에 A, B, C, D, E, F 합은 짝수가 됩니다. 옳지. 그러면 내가요 앞에 것이 2가 나오고 뒤에 것이 4가 나왔을 경우도 있겠네. 수능에서 이런 경우의 수를 물어봤을 때 제일 좋은 건 직접 나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조금 만족하도록 만들어서. 그게 너무 많고 힘들면 여사건을 생각하는. 그래. 이와 같이 양쪽 끝에 짝수인데 짝수가 2, 4로 다른 경우를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양쪽 끝에 같은 짝수 2를 넣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네. 1 2개와 그리고 2 2개 나와버렸기 때문에 4 3개만 더 가져다 나열하면 되나요? 1이 붙어 있어도 홀수가 2군데, 떨어져 있으면 홀수 4군데라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양쪽 끝에 4가 주어진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때는 1 2개 그리고 4 하나 2 2개. 오케이. 이건 나열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네. 그 다음은 또요. 1이 가만 보자. 1 옆에 짝수가 오기 때문에 짝수가 왔다면 홀수. 그래. 1이 양쪽에 있을 때 홀수인 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쪽에 들어가는 것은 2가 2개이고 4를 3개 나열하면 홀수인 경우 2군데 있으니까 됩니다. 그러나 한쪽이 1이고 다른 한쪽은 1이 아닌 짝수가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1이 아닌 짝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2라고 해봅시다. 그럼 홀수되는 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그리고 2, 4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1 옆에 홀수가 와버리고 홀수가 3개입니다. 1 옆에 붙어 있더라도 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옳지. 그러면 됐어요. 뭐요? 경우의 수 구하라 그랬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입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이 되는 경우는 4 또는 2가 양쪽 끝에 4하고 2가 양쪽 끝에 있는 겁니다. 4를 3개의 4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올라갔어요. 남은 거 이것만 나열하면 돼요. 이것만 나열하면 되니까 5개에 대한 순열인데 같은 것인 이 팩토리얼이에요. 4, 2가 있고 2, 4가 있기 때문에 2가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네. 죄송합니다. 이 팩토리얼 1, 2개 있잖아요. 심각해.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도 봤더니 같은 것이 나왔어요. 2, 2, 4, 4일 때 가운데 낀 거 봤더니요. 첫 번째 경우는 같은 것이 2개, 3개 있으니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서로 이와 같이 하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은 것이 2개씩 있으니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오케이. 나 이런 타입이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1을 양쪽으로 떼버렸기 때문에 5 팩토리얼 가운데 2, 2개, 4, 3개 같죠. 됐습니다. 이거 다 더해주면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였습니다. 더해서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 몫으로 놔둬도 되겠죠. 계산해주면 110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뭘 물어봤니? 경우의 수에서 물어볼 수 있는 4점짜리라면 지금 한 것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였거나 아니면 중복 조합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것이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몇 가지 타입이 있는가, 그 타입에 따라서 실제로 나열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4점짜리 같아 보입니까? 하지만 한번 이렇게 연습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예상합니다. 4점짜리 수능에서 28번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이용한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몇 가지 타입이, 보통 한 3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그것을 나열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로 계산해 주십시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적중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이 과목명이 뭐예요?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 통계 크게 3가지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4점짜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28번 4점짜리인데 경우의 수죠. 29번은 확률 변수에 대한 거네요.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주로 기대값을 물어봅니다. 분산은요? 분산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해야죠. 자, 읽어볼까요?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파란 공 1개, 빨간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4개의 공이 들어있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는, 다시 넣는 시행을 합니다. 복원 추출을 합니다. 이 시행을 4번 반복하였습니다. 3개의 종류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대값이 어떻게 됩니까? 기대값을 물었잖아. 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돼요. 64 빠져나오고 expectation x-10이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x의 기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수능은 이렇듯이 중단어, 대단원 하나마다 굵직한 거, 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 대해서 기대값 물어보면 확률 분포만 완성하면 됩니다. 이런 걸 배웠잖아요. 3개 종류가 한 가지만 다 나왔을 수도 있고요. 2 종류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3 종류가 나왔을 수도 있고 4 종류 다 골고루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이 확률 분포 표만 완성하면 그냥 모든 건 끝나죠. 그래요. 자, 하나씩 볼까요? 뭘 하고 있지? 복원 추출로 4개 중에서 하나씩 꺼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종류만 나오려면 흰 것만 줄기차게 나왔다. 이것만 줄기차게 나왔다 이거죠.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은 4가지입니다. 4의 4승가지. 근데 그 한 가지가 흰색이니 검은색이니 파란색이니 빨간색 4가지가 있어. 오케이. 간단하게 계산하면요. 나는 이 4의 3승분의 1. 1일 때 확률 구했습니다. 편한 거 먼저 계산해 볼까요? 4 종류가 다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나는요. 4의 4승가지인데 4 종류가 다 다르게 나왔으니까는 저 4가지의 순열만 정해주면 되니까 4팩토리얼입니다. 4로 하나 약분했더니 4의 3승분의 3팩6 이렇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냐? 분모를 맞춰주면 기대값 계산할 때 편하고 4의 3승이 64예요. 이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와 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것이든지 하나를 계산한 다음에 합이 1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자, 3 종류가 나온 걸 해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모든 경우는 4의 4승가지입니다. 3 종류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4가지 중에 한 가지 색깔이 아니요, 3 종류라고 했어요. 어떻게?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뽑았다고 할까요? 아니요. 4 종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어느 2개는 같아진 색이고 다른 건 다른 색깔이 나와야 돼요. 그래. 그러면 4 중에서 2번 나오는 것을 뭘로 택할 것인가? 4 콤비네이션이 택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택할 것이 뭐요? 그 다음에 또 택할 것이 다른 2가지, 남은 3가지 중에서 다른 2개를 더 추가로 택해야 되니까 3 콤비네이션이 3가지. 자, 그러면은 같은 것 2개 있고 다른 것 또 2개 있는 순열의 수니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에 따라 곱하기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입니다. 그래?
야, 이거 만만치 않네. 야, 근데 제가 살짝 이거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4의 3승분의 36이 나옵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뭐 더해서 1대대로 해도 되지만 수능을 대비해서 직접 우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모든 경우는 4의 4승가지입니다. 두 종류의 색깔이 나왔습니다. 네 가지 색 중에서 두 종류의 색깔을 골라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색깔인데 두 종류의 색깔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몇 번째 나올래? 첫 번째 뭐 나올래? 둘 중에 하나. 두 번째 뭐 나올래? 둘 중에 하나. 이에 4승가지인데 한 가지로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다듬고 정리하고 계산해 봤더니 4의 3승분의 21이 나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요거 어떻게 했니? 네. 요놈 어떻게 했니? 이걸 공부해 놓으세요. 이걸 공부해. 제가 설명했죠. 네 가지 색깔 중에 다른 거 두 개를 뽑아내는 방법. 그래서 두 종류의 색을 정했습니다. 그럼 두 종류의 색이 정해졌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누가 나올래? 두 가지. 이게 4승가지인데 다 한 종류가 나온 두 가지를 빼주면 두 종류의 색깔 맞죠? 자, 이제 그 다음은 뭐 제가 계산 안 해도 되겠죠? expectation x이기 때문에 곱하고 그리고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4의 3승이 64잖아.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1 곱하기 1 그리고 2 곱하기 42 3 곱하기 6 108 그 다음에 4, 6, 24 그 다음은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여기서 10 빼주면 되고요. 답을 구해보면 165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자, 확률 분포 표를 만들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수능에 임박해서 또는 구평에 임박해서 다시 확인하고 정리해 놓을 것은 이렇게 확률 변수를 정의했을 때에 그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먼저 구하고 그 각각에 대응하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가 이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확률과 통계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30번 문제 볼까요? 30번 문제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자, 확률 문제 하나 4점짜리, 통계 문제 주로 기대값 묻는 거 하나로 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아니면 중복 조합 문제로 경우의 수 문제 하나 4점짜리가 그랬죠. 5점짜리까지는 뭐 다 잘, 3점까지는 다 쓰면 잘 맞춥니다. 자, 볼까요? 흰 공 1개, 검은 공 6개. 나 6개 있어. 흰 공이 1개 있어. 그래,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반복하여 주머니에 남아있는 공의 3개 종류, 아까 문제랑 비슷하다. 3개 종류가 처음으로 2종류가 되면 시행을 멈춘다. 시행을 멈출 때까지 꺼낸 공의 개수가 4일 때에 이런 조건 하에서 그 꺼낸 공 중에 흰 공이 있었을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4개를 꺼냈다는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았어요. 그럼 4개를 꺼냈는데 두 종류라는 것은 검은 공은 6개이기 때문에 검은 공만 나와가지고는 3종류가 되니까 안 되네. 그럼 두 종류의 색은 검은 거 흰색이었거나 검은 거 노란색이 남아있다는 거네. 그러면 선생님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검은 공이 3번 계속 나오고요. 마지막 4번째 흰 공이 나와버리면은 주머니 속에는 검은 공과 노란 공이 있으니까 됩니다. 그리고 흰 공이 있을 확률이니까 이 조건에 여기 흰 공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니? 처음 3번은 검은 공이 2번, 노란 공이 1번이라고 합시다. 노란 공 2개 있었기 때문에 4번째 흰 공을 꺼내버리면 흰 공이 뽑혀 있고 주머니 속에는 2종류의 색깔의 공이 남아 있습니다. 또 볼까요? 검은 공, 그리고 노란 공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노란 공이 나와서 주머니 속에는 흰 공과 검은 공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옳지, 알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것이 몇 가지 경우인가 경우의 수를 구하고요. 이것이 몇 가지 경우인가 경우의 수를 구하고 나 어떻게 되는가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흰 공이 있는 것이니까 전체 중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30분 문제 치고는 좀 쉽죠, 그죠? 예, 쉽게 내려고 애를 썼어요. 다 맞춰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검은 공이에요. 검은 공이 6개 있었어요. 그러면 6개 중에 하나 검은 공이 나왔어요. 이제 비보건 추출이니까 검은 공 5개 남았어요. 5개 중에 하나 검은 공이 나왔어요. 이제 검은 공 4개 남았어요. 4개 중에 하나 검은 공이 나왔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흰 공이 나와요. 흰 공 1개뿐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검은 공 3개 그리고 흰 공 하나 뽑히는 방법. 흰 공이 중간에 나오면 안 되나요? 뭐라고 했어요? 남아있는 3개 종류가 처음으로 2가 되면 멈춘다 그랬잖아. 흰 공이 중간에 나와버리면 흰 공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4회째. 네, 이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요. 노란 공이 어디서 나왔느냐? 3가지 중에 하나겠죠. 1, 2, 3회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검은 공 6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노란 공 몇 개 있어요? 2개 중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흰 공 하나. 오케이.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노란 공 어디선가 나왔겠죠. 앞하고 똑같으네요. 6 곱하기 5 곱하기 2고요. 마지막에 노란 공이 나와야 되는데 노란 공 남은 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자, 다 더하는데요. 어차피 6, 5, 6, 5, 6, 5는 공통으로 있죠. 나눠지잖아. 그러면 그거 빼버린 4에다가 그 다음에 그 6, 빼버린 6에다가 그 다음에 빼버리면 다시 6에다가 그리고 원하는 건 요놈이었기 때문에 4 플러스 6. 오케이. 약분해서 계산해주면요. 8분의 5가 나왔고 분모 문제 합을 물었기 때문에 5 플러스 8 해서 13이라고 해서 바로 답이 구해졌습니다. 오히려 30분 문제가 앞에 문제보다 조금 더 쉬워지죠. 그죠? 자, 어땠습니까?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관학교, 당해 사관학교 시험 문제 그리고 잠시 후에 치러질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작년 수능 기출문제 이 90문항만 잘 정리해서 공부하면 가장 효율적인 가장 경제적인 수능 고득점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사관학교 선택 기하 문제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 2등급을 원하는 학생들은 잘 공부해 두십시오. 수능과 닮은 꼴의 문제입니다. 종일화된 문제와 그리고 해설 파일은 개념상상 교육연구소 밴드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A라는 점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라고 했고 그리고 ZX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했을 때 선분 PQ의 길이는 수능에서도 23번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좌표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P점과 Q점의 좌표만 구하면 PQ 사이의 거리는 바로 구할 수 있죠. Y축에 간의 대칭이기 때문에 Y좌표는 그대로 있고 다른 좌표는 부호가 반대로 이와 같이 바뀌면 되고요. 그 다음에 ZX 평면에 관하여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ZX 좌표는 그대로 있고요. Y좌표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옳지. 그럼 바로 됐죠. 계산해주면은 2제곱 4에다가 4서 16에다가 66이 36. 오케이. 계산했더니요. 간단한 것이니까는 누구나 다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무시하지 마십시오. 약간의 계산 실수가 있더라도 바로 여러분이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수능의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좌표 평면에서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는 두 직선이 있습니다.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이라고 했죠. 자, 여기 L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 M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직선에 뭐가 필요합니까? 같은 방향 벡터이거나 아니면 법선 벡터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는 M은 방향 벡터가 아니라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죠. 그럼 방향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과 내적시켜서 수직이 되는 간단한 거 아무거나 하면 돼요. 그것을 V 벡터라고 한다면요. 수직이 되는 거예요. 위치 바꾸고 한쪽에 부호만 다르게 해버리면 됩니다. 아니요. 그냥 그대로 해볼까요? 1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됐어요. 그렇죠. 2, 1, 다르게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예각의 크기를 물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요, 기본적인 공식이 u 벡터의 크기 그리고 v 벡터의 크기에다가 u 벡터, v 벡터의 내적인 게 아니요, 절대값을 붙여야 돼요. 왜? 둔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계산해 주면요, 계산은 여러분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이지 않아도 되겠죠. 계산하면 10분의 7 루트 2라고 구해질 거예요. 자, 직선에서 방향 벡터가 무슨 뜻인가? 법선 벡터가 무슨 뜻인가? 그리고 벡터의 내적을 활용해서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3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이때 이 h 길이를 2대 2h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고 이 f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했다. 그럼 점 A에서 직선 PQ 사이의 거리는, 공간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은 거리 구하는 가장 기본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A에서 PQ에 이르는 거리라면 수직으로 간 거리, 이걸 말하는 게 수직이라는 말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 A에서 아래 이 평면에 수선 내리고 수직이에요. 그러면 3수선 정리에서 나도 수직이 됩니다. 그럼 나 이거 3이요. 예, 이 점을 뭐라고 해볼까요? M이라고 해볼게요. 예,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만 찾아내면은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A점에서 PQ 사이의 거리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기 아래 면을 옆으로 떼서 제가 한번 옮겨볼까요? 예, 옆으로 떼서 아래 밑면을 옆으로 떼서 이와 같이 옮겼더니 내가 P라는 점이고 내가 Q라고 하는 점이에요. 내가 E라고 하는 점이고 수직으로 갔기 때문에 M점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자, 내가 1이고 내가 2고 내가 1 따라서 얼마야? 루트 5. 그러면 요놈의 길이는 얼마인지 알았죠?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쓰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루트 5분의 2라고 구해질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됐어요. 루트 5분의 2이고 3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PQ 사이의 거리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39 플러스 5분의 4 따라서 이쁘게 다듬어서 계산해 주면요, 나는 5분의 7 루트 5라고 구해질 거예요. 자, 답이 중요한 것이나 뭘 이용했습니까? 네, 공간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직각, 수선 그렇기 때문에 3수선의 정리를 활용해서 직각이 되는 걸 찾는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좌표를 이용해서 A점의 좌표, M점의 좌표 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수선 정리로 이와 같이 하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26번입니다. 포물선 y 플러스 2의 제곱은 16x-8의 초점. 초점이라면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y제곱이 콜 16x라고 하는 포물선에서 x축으로 8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니까는 이것의 초점은요, 이 평행 이동되는 것이 없을 때 4제로에서 x축으로 8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기 때문에 초점의 좌표는 1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초점에서 이 포물선의 건 접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접점이라는 말을 했네요. 그럼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가 있고 접점이 주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식들이 있죠. 그 원칙은 판별식 이용합니다. 또는 나는 미분법을 알아 그러면 미분해도 돼요. 접점을 PQ라고 하죠. 그럼 이 포물선의 초점, 이 포물선의 초점 F라고 하면요, 뭔지 알았죠? 예, 마이너스 4 제로예요. 그랬을 때 접점에서 초점에 이르는 이 접점들은 포물선 위의 점이죠. 그럼 포물선의 뜻에 따라서 초점에 이르는 거리는 준선에 이르는 거리와 같습니다. 옳지. 자, 포물선의 뜻, 초점과 준선, 그리고 포물선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포물선의 뜻에 따라서 초점에 이르는 거리는 준선에 이르는 거리와 같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봤더니 먼저 이와 같은 포물선의 초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점을 12 마이너스 천천히 하십시오. 이미 시험은 치렀잖아요. 우리는 수능에 어떤 식으로 탈문꼴로 출제되는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멀선이 또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놈의 첫 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4, 제로입니다. 준선의 방정식은 x 이퀄 4입니다. 접선을 이렇게 두 개 걷는데 P점, Q점이 접점입니다. 그러면 P에서 초점에 이르는 거리는 준선에 이르는 거리와 같기 때문에 나를 구해주면 되고요. 또 저점 Q에서 초점에 이르는 거리라고 하면 준선에 이르는 거리와 같기 때문에 나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나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것은 길이가 4예요. 이것도 길이가 4입니다. 그러면 필요로 하는 것은 접점 P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그것의 절대값을 구하면 되고요. 이 접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베타의 절대값을 구해서 이와 같이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접점의 X좌표를 필요로 하네요. 접점의 X좌표라고 하면은 P, Q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포멀선을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거 알고 있나요? 이 점에서 접선을 두 개 그었을 때 접점을 지나는 직선 PQ의 방정식은 마치 나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y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된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이건 모른다고요? 이거는 여러분께 과제를 낼게요. 제가 지금 가르쳐줘서 암기하게 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포멀선 파괴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교과서 연습 문제인가 어딘가 보면 있을 거예요. 확인하십시오. 여러분께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나를 다듬어 정리했더니 y 이퀄 4x 플러스 12가 되었습니다. 자, 나와 뭐예요? 포멀선의 방정식 y제곱 이퀄 마이너스 16x를 연립해서 풀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25x 플러스 144 이퀄 제로입니다. 그건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꼴을 보니 알파, 베타 전부 다 마이너스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25요.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러면 알파의 절대값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 플러스 얼마? 4 돼서 8을 더하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었죠. 따라서 25 플러스 8이라고 해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33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포멀선의 뜻입니다.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 다음에 포멀선 파괴점에서 접선을 두 개 그었을 때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된다. 자, 여러분께 제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되는가 꼭 확인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2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9이고 BC 길이는 8, C의 길이는 7인 삼각형이 있다. 이 삼각형의 점 C에서 선분 AB의 수선의 발. 저는 항상 이 수선의 발이라는 것이 나오면 밑줄을 쫙 쳐놓습니다. 수선의 발, 높이, 넓이, 부피, 여러 가지 구할 때 쓰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정사형의 뜻도 있고, 수선의 발 내리고서 정사형 길이를 이용한 벡터의 내적의 정의에서도 나옵니다. 수선의 발을 P라고 하고, 그다음 P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죠. 그때 선분 CP, BQ의 교점을 R의 삼각형의 수심이죠, 수심. 그때 AR 벡터와 이 AR이라는 이 벡터 그리고 AB 벡터 이것의 내적과 AC 벡터의 내적의 뜻에 따라서 분배시키면 되잖아요. 이걸 물었네요. 그럼 내적의 뜻이 뭐죠? 내적은요, 두 벡터의 내적은 어느 하나를 다른 벡터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놈의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R 벡터와 AC 벡터의 내적도 수선을 내리고서 요놈의 길이와
정사의 길이와 나를 곱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예, 이 직각삼각형에서요. 나 이 길이가 얼마요? CA의 길이가 7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길이는 얼마요? 9라고 주어져 있고 이 길이가 8입니다. 자, 이 A각의 코사인을 구하면 7 코사인입니다. 아, 그래. 아, 사이드 이 앵글 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면 되니까는 코사인 법칙에 따라 코사인 A 값을 구하면은 2 곱하기 9 곱하기 7 9의 제곱, 7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이라고 해서 계산해 돼 66이 나옵니다. 그래, 이거야. 그러면은 A, B와 AR의 내적은 요놈 길이, 즉 7 곱하기 코사인이라고 하면 요 길이가 나와버려요. 왜? 정사인 길이잖아요. 아, 옳지. 그러면은 9 곱하기 7을 곱해버렸다고요? 예, 그러면 2 곱하기 9 곱하기 66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적은 9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적 정사인 요 길이잖아요. 옳지. 그럼 7 곱하기 9, 잠깐만요. 9 곱하기 코사인이기 때문에 2 곱하기 7 곱하기 66 끝 됐습니다. 아, 내적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이렇게 풀어야지 내적 분배 법칙 성립하잖아요. AR, AB 내적, 내적의 정의대로 했어요. 그 다음 AR, AC 내적의 정의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싹싹싹 약분되고 구하고자는 답은 얼마? 66입니다.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안 어렵죠? 기본 정의, 원리,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수능에서는 그 어떤 문제이더라도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내적의 정의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28번은 그림과 같이 두 점 F''를 초점을 하는 타원과 그리고 이 F''를 초점을 하는 타원이 있다. 아, F''를 초점을 하기 때문에 초점에서 나 C라고 하면요. C제곱은 81 마이너스 75라고 해서 루트 6이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6이 되어버리네. 옳지. 예, 그거 먼저 살짝 써볼까요? C는 루트 81 마이너스 75라고 해서 루트 6이고요. 그리고 쌍곡설에서도 초점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C제곱해서 6이 되어버립니다. 아, 이걸 먼저 살짝 머릿속에 넣어놓자. 이때 타원과 쌍곡신이 만나는 점 중에서 제1사분 1사분면에 있는 점을 P라 하죠. 그러면 F'P가 쌍곡선과 만난 점 중에서 P가 아닌 것을 Q라 하죠. 두 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점 P의 X하표론이라고 했네. P의 X하표라고 하면요. 쌍곡선과 타원의 교점 중에 1사분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원의 방정식과 쌍곡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 그리고 A와 B는 양수라고 했고 PQ 길이와 PF 길이는 같고 삼각형 PQF의 둘레는 2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꼭지점의 좌표는 9이고요. 타원 이 꼭지점의 좌표는 그림 좀 흐리게 있더라도 그 그림보다 숫자가 중요한 게 표시했어요. 이런 꼭지점의 좌표는 A이고요. 이런 꼭지점의 좌표 2A이고. 따라서 쌍곡선의 마이너스 A, 주축의 길이는 2A가 되었고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18입니다. 자, 타원과 쌍곡선이 만난 점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을 P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P, F'C와 쌍곡선이 만난 점을 Q라고 했어요. 그리고 P, F, Q 요 삼각형의 둘레가 20이라고 했고 Q는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고 P는 쌍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하네요. 옳지. 그러면 이 길이를 T라고 놓읍시다. 이 길이를 T라고 놓읍시다. 그런데 P점은 주축의 길이가 2A가 되는 쌍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가 2A 따라서 이 길이가 2A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점은 역시 주축의 길이가 2a가 되는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초점에는 거리의 차가 2a가 되니까 4a가 되어버립니다. 아, 옳지. 그러면 선생님 다 끝났습니다. 우선 먼저 이것의 둘레 길이가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4a 플러스 2t의 값이 20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 타원의 주축의 길이가 18입니다. 그러면 P는 타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타원에 있는 점, 초점에는 거리 합이 18로 같아야 되네요. 따라서 2t 플러스 2a 이퀄 18. 옳지 되었어요. 이것을 연립해서 풀면 a가 구해지고 b가 구해지네요. 그러면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됐으니까는 타원과 연립해서 교점 중에서 1, 4분면에 있는 점의 x좌표를 구해내면 되겠네요. 자, 이것을 연립해서 푸는 건 여러분 몫으로 놔도 될까요? 예, a 값을 구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요, 1이 나옵니다. 그리고 b 값을 구해보면 여기 요 식에서 루트 5가 나오고요. 따라서 81분의 x제곱 플러스 75분의 y제곱이 이퀄 1이라고 하는 타원과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y제곱 이퀄 1 나를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x좌표를 원했잖아. 그럼 y제곱을 소거시켜서 x제곱의 값을 구해내면 되겠네. x제곱 y제곱에 대한 거잖아. 예, 계산은 여러분 할 수 있죠. 따라서 x제곱을 구해보면 2분의 27이 나오고 이 중에 1, 4분면에 있는 p점의 x좌표였기 때문에 그놈의 x는요 2분의 3 루트 6이라고 오케이 답이 구해졌어요. 자, 세부적인 자세한 계산을 제가 보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큰 줄거리 실마리를 잡고 하면 되는가? 쌍곡선의 정의, 타원의 정의 이용했습니까? 예, 거리의 차, 주축의 길이, 거리 합, 장축의 길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초점도 구하고 다 찾아냈죠. 그래. 생각보다 계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쉽게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두 문제 29번과 30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29번은 AB 길이가 2, BC 길이가 루트 5, 직사각형 ABCD를 밑면으로 하고 OA, OB, OC, OD 길이가 2로 재나갔다. 길이가 2라는 것이 있네. 이렇게 되는 사각볼 OABCD가 있다. 선분 OA의 중점을 M이라고 하죠. OA의 중점을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이고 여기 1이겠네. 그 다음에 M에서 OBD, OBD라고 하는 이 평면에 내린 또 수선의 발이 나왔네. 그럼 수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MH라는 것과 이 평면은 수직입니다. MH는 이 평면에 수직이 되는 수선입니다. 그때 BH의 길이를 B에서 H까지 이놈의 길이를 K라고 했을 때 90K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 거리 구하는 거네. 선생님 수직으로 갔어요. O, B, D 그 위에 있는 선이고요. 수직입니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 조건에 의해서 나도 당연히 수직이에요. 그러면요, 이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K, 제곱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BM의 길이와 MH의 길이를 찾으면 됩니다. BM의 길이는 벌써 나왔어요. 왜? OAB라고 하는 이 삼각형이요,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의 한 중선이기 때문에 비변이 2잖아요. 2로 다 주어져 있었잖아요. 한 중선 길이기 때문에 이놈의 길이는요, 루트 3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했습니다. BM 길이 그렇게 구했다고? 자, MH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지? MH는 뭐예요? 수선이요. OBD라는 평면의 수직이요. 그래? 그러면 A라는 점에서도 수직이 되는 수선을 그으면 되겠네? 네.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옆에 하나 벽이에요. 수직으로 왔어요. A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직각이 되는 점일 거예요. 그래, 요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보세요. 수직순위가 평행,
중선 따라서 요놈의 길이의 딱 절반입니다. 이거 못 알아들었어? 그럼 여러분 공간에서 이런 종이조각 입체를 만들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니? 옆으로 그림을 한번 옮겨 그려볼까요? 자, 나는요 A, B, C, D라고 하는 직사각형입니다. 나는 2이고 나는 루트 5예요. BD가 있어요. 이렇게 간 길이는 MH 길이의 2배 수직거리를 아까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잖아. 직각삼각형의 탈몸을 이용해서 이놈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그놈의 절반을 구하면 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실제로 구해주면요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은 직각삼각형 탈몸 이용하면 됩니다. 3분의 2 루트 5이고 따라서 이놈의 길이는요 3분의 루트 5가 나옵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K 제곱의 값은 얼마인가 하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가 직각입니다. 루트 3의 제곱, 3의 제곱을 했죠. 3에다가 마이너스 9분의 5입니다. 그거 됐어요. 안 어렵네. 여기에다 이제 90 곱한 값을 물었기 때문에 따라서 90K 제곱의 값을 구해 90 곱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220이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 도형을 종이 위에 그려놓으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종이 등을 잘라서 아니면 나우판 등을 잘라서 이렇게 세워보면요. 이런 게 금방 돼요. 이런 게 공간 지각 능력입니다. 생각보다 선생님, 공간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위치, 모양, 상호간의 관계만 알면은 계산은 거의 없네요. 그래요. 그런 걸 찾아내는 것이 기하 문제이지 그냥 골치 아프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인데 과도한 만점자를 방지하기 위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 역시요 전형적인 수능에서 30점짜리 문제 유형입니다. 함께 볼까요? 좌표 평면의 한 변 길이가 4루트인 정삼각형 OAB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C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C점을 봤더니 AC 벡터의 크기가 4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AC 벡터의 크기가 4이기 때문에 C라는 점은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아니 이거 4가 되는 원 위에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AC 길이는 4야. AC 길이는 4야. 그다음은 또 뭐라고 또 주어져 있나? OA와 AC 내적이 수직입니다. OA와 AC는 수직이요. 그 다음에 AB와 AC의 내적이 0보다 크기 때문에 AB와 AC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예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와 같을 때 그럼 이 조건 때문에 C 위치가 찾아질 겁니다. 그 다음 OP-OC 벡터 내적과 OP-OF 이건 바로 뭔가 A와 C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입니다. 30분은 좀 어려워서 제가 조금 약식으로 빠르게 설명해도 될까요? 1등급 만점자를 이해하는 것이니까는 그래요. 자, 그렇게 되는 P와 삼각형 OAB의 변이를 움직이는 Q점이 있습니다. 그때 OP 벡터, P가 원이라고 그랬죠. 그 원을 OQ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평행 이동시켰어요. 그것의 합의 크기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점까지의 거리와 제일 가까이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최대 최소값이에요. 그것의 합이 이와 같다. 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조건에 맞도록 그림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A, B, OAB라는 삼각형을 먼저 그렸습니다. OAB. 자, 만점을 위한 진정한 1등급을 위한 학생의 문제입니다. 자, 나는 4루트 2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AC 벡터의 크기는 2라 그랬고 AC 내적이 주어져 있잖아요. OA하고 OC 내 수직입니다. 그래서 C점은 여기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AB 벡터와 그리고 AC 벡터의 내적이 재료니까는 C점이 밑에 오면 안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길이는 얼마요? 4니까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하면 P는 CA라는 것과 AC를 지름의 양 끝점 원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학습하고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요. 내일 모레 그 시험인데 이거 설명 자세히, 그거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돌아와서 다시 공부하세요. 이건 아무나 맞추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전형적인 수능의 4점짜리 최고 난도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물었어요? P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이야. OQ는요, 이 삼각형 위에 있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한 거야? 원을 OQ 벡터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그 중에서 원점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것, 제일 멀리 있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Q점을요, 요 놈으로 놓으면요. Q점을 1.5로 놓으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 원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1.5에서 이 원의 중심을 향해서 가다가 요 점 잡았을 때, P를 잡았을 때 내가 요 길이가 바로 최소값 스몰 m입니다. 그래. 최대는요, 제일 멀리 보내버리면 되잖아. 제일 멀리 보내버리면 되니까는 OA 벡터만큼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거는 갖다 조금씩 가까이 들어오잖아요. OB Q를 이 점으로 잡으면요, 이 방향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게 더 멀리 갔습니다. 따라서 가장 멀리 간 것은 어떤 점인가 하면은 Q점을 A로 잡았을 때입니다. Q점을 A로 잡았을 때 이 원을 OQ 벡터만큼 평행 이동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만큼 밀어버리면 돼요. 따라서 이와 같은 원으로 옮겨가 버렸다. 내가 P점 POQ의 합입니다. 원점에서 제일 멀리 있는 점을 찾아주면 되니까는 그거 최대값이잖아요. 요렇게 중심 통과해서 요것을 구하면 제일 큰 최대값이 나옵니다. 최소값, 최대값 이제 됐나요?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됩니다. 내가 4루트 2가 되는 직각삼각의 피타고라스는 나를 구한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인 2를 빼면 됩니다. 따라서 나는 루트 4, 루트 2의 제곱, 4루트 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고요. 계산해주면 4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최대값은요, 무슨 이게 최대인지 이게 최대인지 그럼 둘 다 넣고 계산해서 비교하면 돼요. 최대값은 자 이만큼 밀어져 갔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에서 얼마가 되겠어요? 8루트 2예요. 그리고 2의 제곱 4예요. 그놈에서 반지름 2를 더해주면 제일 멀리 간 점이기 때문에 오케이,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을 구해주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계산은 제가 다 치밀하게 보이지 않겠습니다. 2 루트 33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면요. U 플러스 2 루트 33이 나왔고요. P와 Q가 됐죠. 따라서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66이 36 플러스 24, 40이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 어떤가요? 계산량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이게 기하의 특징입니다. 도형의 상호 관계, 위치, 크기 이것만 알아내면 계산은 보세요. 뭐 쓰세요? 피타고라스 정리정도 쓰고 점 거리 구하는 공식 이것만을 이용했습니다. 자, 함께 풀어본 2025학년도 사관학교 선택 기하 문제. 수능에서 매우 유사하게 절반 이상은 유사하게 출제될 것입니다. 꼭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복습해 놓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